인간의 본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가 아니면 학습되는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런 논쟁은 철학적으로 또는 교육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오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정신과 심리적인 요소들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또는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접근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분야들이 더 이상은 공중에 붕 뜬 그런 상상 속의 존재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사람의 영혼조차도 물질적인 대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의 초입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학적인 과정에 대해 수식으로 또는 공식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 속에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세계의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나의 세포 속에는 또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결국 우리 몸은 10의 28승계의 원자, 즉 동그라미가 28개가 붙은 개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원자들이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된 셈인 거죠.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었고 와인병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에 어떤 조각을 새기든지 또 어떤 아름다운 색을 입히든지 그 재료가 가지는 흙이라는 또는 유리라는 본성 위에 더딥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자기나 와인병이 아무리 고급지고 비싼 값에 거래가 되어도 그건 허상인 거죠. 그것은 그냥 땅바닥에 던지면 깨지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인 사람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가 된 이 원자, 나아가 이 원자보다 더 작은 미립자들의 성분이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재료공학적인 접근인 셈이 되는 거죠. 좀 흥미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자역학의 최고 위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슬릿 실험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유튜브 검색을 해서 반드시 보고 오십시오. 보고 오셔야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분량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실험을 아시는 분들은 처음 그 영상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동안 충격에 빠져 몇 날 며칠 그 여운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흙조각, 돌조각, 쇳조각의 원료인, 재료인 이 원자들이 기묘한 마술을 부리고 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 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응도 잘 안 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며칠 동안이나 유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건 뭔가? 이건 어떤 세계인가? 충격을 받고 이 관련 영상들, 양자역학에 관련된 자료들을 미친 듯이 찾아보았죠. 여기서 깨달은 것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저는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신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몸으로 부대끼며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이 미립자의 또 다른 완벽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에게는 완벽한 허구, 허상적인 상상의 세계가 아닌 현상적이고도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의 실체적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죠.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저는 더 이상 무엇으로도 설명할 용어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까울 지경인데요. 그렇게 양자역학의 세계는 나에게 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안기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의 세계가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이 현상 세계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사후 영혼의 세계, 신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은 사색과 기도와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래도 많은 궁금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의 흐름의 맥은 잡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입장에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오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을 이 양자역학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성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공부하고 또 고뇌의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슬릿 실험은 양자 세계를 입문하는 첫 단계인 겁니다. 그 실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물질의 재료인 그 미립자가 돌덩어리처럼 입자로 알갱이로 움직이다가 또 어떤 때는 물결처럼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통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문이 두 개인 현관을 어떤 때는 동시에 나누어져서 통과하다가 어떤 때는 한쪽 문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분신술을 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공을 연마해서 그런 변신술을 쓴다는 것은 가끔 중국 무협지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경지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 양자 세계에서는 개나 소나 다 그런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 돌덩어리, 쇳덩어리의 조각들이 말이죠. 그것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지만 정작 그보다도 더 놀라고 기절했던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립자들이 자신을 관찰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미립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개나 소 같은 가축들이 생각이나 의식이 있다. 또 웃기도 하고 또 도축장에 끌려갈 때는 눈물도 흘린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식물들도 제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밭에 채소나 곡식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장에서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농사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동물이나 식물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수긍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 흙덩어리, 돌덩어리들의 재료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거죠.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 분신술로 둘로 쪼개어질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기술은 아예 사소한 이벤트로 여겨질 정도이니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좀 느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세계를 접하지만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로 끝내버리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양자의 입자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 생활 속 모든 이치를 이해하는 기초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러면 꽤 깊은 사색과 공부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사색과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저의 오늘의 주제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 왜 위선적인가? 왜 인간은 다른 사람이 볼 때와 아무도 없을 때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자, 눈치가 있으시다면 좀 감이 오시죠? 좀 진중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 너 A형이라서 그래. 혹은 너 소심해서 그래 라며 등을 두들겨 주면서 별거 아니야 힘내 라고 격려해주고 넘기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보다 더 근원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고민하지 마. 그건 너 탓이 아니야. 우리의 몸의 재료가 위선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그런 걸 어쩌겠냐. 야, 그런 재료가 10에 28승계나 들어간 제품이 우리 몸인데 우리가 어쩌겠어? 어떻습니까? 답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은 재료 자체가 기가 막히게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이 놈들을 재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를 단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겠지만 그 관찰자가 신이라고 여기면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일관된 삶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만이 이런 관찰자를 항상 머리에 이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참된 종교만이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갓을 항상 쓰듯이 갓이 영어로 뭡니까? God지요. 신이죠. 갓을 항상 머리에 쓰고 다니듯이 신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돌팔이들이 하도 많아서 물을 많이 흐려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물주가 있다면 그런 코드에 맞추어진 그런 인간도 언젠가는 출현하게 되지 않을까요? 큰바위 얼굴처럼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거짓과 속임과 고통이 난무한 이러한 세상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